부정적 메아리가 마치 가시처럼 나를 파고 들어간 경우가 있다.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부정적 생각이 더 떠올라요. 그 인간은 생각하지 말자. 너무 화가 난다. 그럼 그 인간 생각으로 거의 점철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응급처치는 일단은 그 다른 사람의 말 자체가 너무나 조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치부라든지 약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굉장히 타격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적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활화산처럼 그 기름에 확 불지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예전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별 뜻 없이 저한테 잇몸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잇몸왕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웃을 때 이 앞에 있는 입술을 이렇게 들으면서 웃었던 그런 저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잇몸이 자꾸 보이니까 잇몸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말 때문에 거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윗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웃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제가 왜 그런 거냐면은 아주 어린 시절 때 아랫니가 어금니가 빠졌어요. 어린 시절 때.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떼워야 되는데 저희 집이 그 당시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걸 안 떼우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니가 자꾸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벌어지는 이 아랫니가 저만의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안 보이게 계속 윗니를 드러내는 습관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별 뜻 없이 그냥 같이 놀리니까 잇몸왕 이렇게 말했던 건데 저로서는 그 말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누적된 상처에 그 사람이 소금을 뿌리는 그 말 한마디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 굳건하지 못하고 그 어떤 지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미세한 틈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 그런 자존감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깨지게 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때 만약에 우리가 독수리 오영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5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음날 수학여행을 가는데 둘이 앉는 거예요. 나 혼자 이제 혼자 앉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얘기하는 거예요. 위축될 것 같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것 같지만 나는 너무 그게 편안할 것 같다. 근데 한 분이 손을 또 번쩍 들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넓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아중심적인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타인의 평가에 그렇게 많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다른 부류들은 자신의 욕구와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외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비위를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여쭤보는데 그 말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말하라는 뜻으로 저는 들리지 않고 야 내가 뭐 좋아하는지 네가 맞춰봐 이렇게 들려서 혹시 그러면 뭐 약간 스시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은 스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한식 같은 거 좋아하세요? 근데 한식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면 요리 같은 거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자꾸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보고 있는 내담자 혹은 제가 상담사들을 지도하면서 보고 있는 많은 내담자들의 성향을 보면 자신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보통 제 내담자에게는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그때 감정은 어떠셨어요? 이러면 이분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좀 깜짝 놀라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떻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휘둘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가지고 여쭤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그 사람은 전혀 안 그럴 것 같고 너무 호감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신념 자체가 자신의 해석 체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좀 치우쳐져 있어서 작은 다른 사람의 말에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 인지행동 치료에는 논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부정적 신념 자체를 논박을 한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직면적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 공공님은 내가 그 상황에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런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왜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무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떨어뜨려 놓는 지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과 제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생각에 반박해보는 연습들을 보통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깜짝 놀래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뭐 될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똥멍청이 될래? 이 말이요,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 때 나에게 너무나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부모라든지 아니면 내 뭐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들었던 말이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정적 메아리가 마치 가시처럼 나를 파고 들어간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서 지나치게 개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보면서 대면대면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이걸 너무 개인화시켜버리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이게 좋은 말이 닿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은 왜 그러세요? 저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한 사람들은 나는 뭐 그 사람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뭐 나도 막 차갑게 대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사실은 이런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사실은 타자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자 중심적인 사람이요, 진짜 타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 있는 겁니다. 타자 중심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타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상황들을 다 개인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대면대면하게 해서 서운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렌즈를 끼고 온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렌즈를 빼고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갑자기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부부싸움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혹시 부부싸움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바로 전 상황에서 상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면은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나 자체에 대한 어떤 개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모든 말들을 자기와의 개인화시켜서 좀 해석을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좀 휘둘리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응급처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파란색 코끼리 있죠? 파란색 코끼리. 그 파란색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떠셨어요? 파란색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 파란색 코끼리가 굉장히 떠오릅니다. 우리 좌뇌는 파란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은 그 말을 진짜 들어요. 근데 우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 생각하지 마를 듣는 게 아니라 파란색 코끼리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도 파란색 코끼리가 더 생생하게 떠오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뇌적이신 분들일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부정적 생각을 하지 말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부정적 생각이 더 떠올라요. 그 인간은 생각하지 말자, 너무 화가 난다. 그럼 그 인간 생각으로 거의 점철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응급처치는 인지행동치료에는 스탑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생각은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파국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생각이 계속 강화되는 특징을 가지거든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탑! 내가 어떤 사람들이 자리에 서서 크게 말하기 힘들다면 나 스스로에게 작게 말해보는 거예요. 스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리를, 연쇄를 끊는 아주 쉬우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탑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좀 떠올려 보는 거,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해 보는 거. 그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작은 포인트, 작은 일은 뭐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메타인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AI 시대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경쟁력, 자신의 내면 경쟁력에 대해서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 조절하고 메타인지를 좀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메타인지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반복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당연하게 믿지 마시고 그 생각에 의문을 풀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의문사 중에 Why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좀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보통 자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자신의 생각에
생각에 대해서 근원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바로 생각을 생각하기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날 무시해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게 메타인지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걸 이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생각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거기에 가장 좋은 질문이 why입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반문 한번 가져보는 거.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는데 혹시 예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부부를 만났는데 굉장히 화가 많은 부부였던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자기한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도 이제 응대하려고 하다가 저하고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아내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 제가 조망 수용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막 화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폭주기관차처럼 저한테 막 쏟아냈던 아내가 거기서 갑자기 눈물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있었던 직장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그 화살이 남편에 대한 화살이 아니라 이 회사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어떤 굉장히 어떤 비참함, 소외감, 단절감이 그 아내의 내면에 있었다는 거죠.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대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수용의 과정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우리 삶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 중에 일어날 때부터 기쁘다, 황홀해 이러시면서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야 된다,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삶은 고통으로 굉장히 점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자신을 성장하고 자신에 대한 돌봄을 조금 더 구축하고 조금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그 빛을 찾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구독자분들이 자신을 잘 챙기시고 어두운 밤길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